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충주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근황은 어떠셨습니까? 네, 정기국회가 돼서 이제 국정감사 끝냈고 또 예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예결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바쁩니다. 또 대선 후보 캠프에도 있어가지고 그 일도 맡다 보니까 아주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아, 정말 그러시겠네요. 예.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 이종배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성원 잊지 않고 충주 발전 또 충청북도 발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들어서 제가 당 정책위 의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맡으면서 자주 인사 못 드렸는데 오늘 이런 기회에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성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초대 21대 국회 초대 정책위 의장 맡으셔서 이제 임기는 마무리가 되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원장 이제 맡고 계시다고 하셔서 많이 바쁘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3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 초선 때와 3선 많이 뭔가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다르죠. 초선 때는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성과가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3선 이렇게 되니까 좀 덜 뛰어도 성과가 높고요. 또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도 알아주고 또 정부에서도 알아주고 많이들 도와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이 더 뛰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 초대 정책위 의장 임기를 이제 마무리하셨는데 네. 돌아보는 소회는 좀 어떠신지요? 네, 돌이켜보면 이제 총선 끝나고 제가 바로 정책위 의장 맡게 됐는데 총선에 참패해서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잘 수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었고요. 또 거대 여당과 정책 대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함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당을 잘 수습해 나가면서 또 정부 여당의 실정을 저희들이 공격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면서 일하는 정책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 선택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그리고 내년 대선 또 지방선거에 교두보도 많이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도 저희들이 힘을 써왔고 예산 확보에도 백신 예산이라든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본 예산에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백신도 시작하게 되는 단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요. 4.7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하셨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 선거에는 등판 안 하시나 이런 말씀들도 많던데. 등판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뵀는데 네. 여기 대선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등판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그 국회의원도 상을 수상하시더라고요. 예. 그 어떤 상을 받으셨나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 헌정대상, 네, 지난해에 수상을 하셨고요. 올해는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선정 대상을 또 받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런 상을 받기까지는 무언가 열심히 뛰셨다는 증거일 텐데 어떠신지요? 지난번 1회 헌정대상, 헌정에서 수여하는 헌정대상은 이제 처음 수여했거든요. 네. 그래서 헌정에는 전직 국회의원들을 모임이거든요. 법정단체입니다. 그분들이 후배들 중에서 누가 가장 국가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 평가해서 준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귀한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첫 번째 1회의 그런 상을 받게 된 것은 뭐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보고요.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는 본회의, 상임위 또는 뭐 소위 또 입법 활동, 국정감사 활동 이런 걸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을 주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좀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상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과 또 격려의 뜻 아닌가 생각해서 추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책무감이 더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뛰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네,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요. 어깨가 네. 무겁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예산결산 그 특별위원장이시니까 현 정부의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관련 자료 조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점은 어떠십니까? 네, 우선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네. 때 이때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게 돼서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홍재영 의원님, 전 의원님 다음으로 19년 만에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또 이 좀 어깨가 좀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이 2017년도 당초 예산이 400조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번 내년도 예산이 604조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기까지는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채도 2017년 말에 660조였었는데 내년도 말이 1068조, 한 400조 이상이 되나요? 네. 660조에서. 네,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이 효율적으로 좀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살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대개 임기 말에는 좀 예산을 소극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많이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확대 재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우니까 이런 예산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예산이 꼼꼼하게 이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 이런 낭비성 예산이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이라든지 코로나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잘 네.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지역구를 위해서도 어쨌든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신경을 많이 쓰긴 하셔야 되길 것 네. 같고요. 이미 뭐 충청북도 또는 뭐 충남 다른 곳들도 다른 시도에서도 오셔가지고 자기들 중요한 예산에 대해서 많이 설명들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지역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말씀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정부 본 예산 심의 어떤 부분을 그러면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좀 뭐 대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산이 이제 확장 예산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예산들이 쓰여지면 민생이 좀 나아진다든지 민생 경제가 나아진다든지 네. 코로나가 좀 종식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좀 따져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뉴딜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12조 이상 늘어서 전체 한 33.7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직접적인 손실보상 예산은 1.8조밖에 안 돼. 1조 8천억. 네.
이런 거를 볼 때 이 뉴딜 예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나라 경제 회생을 위해서 민생을 살리는데 필요한 네. 것인가 이런 걸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네.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 불효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에 나오신 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좀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노래방만 하더라도 전혀 영업을 못해서 폐업하는 데가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 정책도 중요하고 환경 뭐 이런 거 잘 신경을 써야 되니까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현실에 와닿는 현실에 와닿는 그런 재정이 좀 편성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위원장이니까. 네. 네, 이 위원장이니까 제가 예산 소위 이 위원장입니다. 또 네. 예산 개수조정 소위 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너무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충주를 기반으로 하시는 충주가 지역구이신 이종배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얼마 전 끝났습니다. 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뭐 이재명 그 후보도 이제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더 관심을 받는 그런 국정감사이기도 했는데요.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좀 내리실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그리고 국민의 이 공분을 네. 사고 있는 것이 이제 대장동 비리 사건. 그 전에 이제 LH 직원들 비리 사건, 네. 이런 부동산 가격의 급등 이런 겁니다. 제가 국토위에 있다 보니까 마침 이런 것들이 다 국토위하고 관련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좀 따져서 물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숫자도 부족하고 야당이 또 정부 여당에서 방탄국감을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장동 이런 사건도 대장동 사건이 저는 단군 이래의 최대 부동산 부동산 특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좀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증인도 채택을 못하고 자료도 자기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자료만 내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건 자료도 안 내고 네. 또 증인으로 나온 분들도 답변을 할 때 뭐 잘 모르겠다 어떤 건 모른다 모르쇠로 나가기도 하고 기억이 없다고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참 속속들이 파헤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셨으라고 생각하고요. 뭐 아쉬운 점은 역시 방탄국회 했던 네.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뒷얘기들을 다 본다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안들은 일단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나름의 잘한 점 또 아쉬운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공방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네. 네. 주로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사건은 이제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특혜 사건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민주당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도 이걸 이제 국민의힘의 비리 사건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다만 누구의 잘못이냐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저는 이게 민관이 결탁한 네. 그런 사업이다. 관에서는 민과 결탁해서 관에서는 권력, 토지 수용권 또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온갖 특혜를 민에게 줬고 민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일부 부동산 투기업자들 집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투기업자와 이와 결탁한 관이 합작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 지금도 계속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속속해서 또 증언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만간 또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이재명 당시 시장은 이 민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건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네. 관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민간에 얼마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 보니까 민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또 추가로 사업을 부담시키고 있기도 한데요. 경실련에서 볼 때는 전체 이익이 1조 8천억인데 관에서 받은 것은 1,800억, 10%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부동산 이 관련 특위를 또 확대해서 만들었는데 이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실체가 파악될 수 있도록 네. 국민들에게 낱낱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이제 대표 발의하신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댐 건설법 개정안. 네.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댐이 있으면 댐에 대해서 주변에 피해를 입거든요. 안개도 많이 끼고, 뭐, 그렇죠. 또 행위 제한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이제, 거기 댐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농공용수 판매 수익금의 20%를 그걸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데 이 17년간 이게 한 번도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충주댐의 경우를 말씀해 모든 주시죠. 댐이 다 전국의 모든 댐이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또 하나는 충주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전국에서 거의 제일 큰 댐인데, 그렇습니까? 네,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제일 큽니다. 네. 그럼 피해도 많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댐이나 작은 댐이나 이런 지원받는 게 이렇게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지원받다 보니까 큰 댐이 좀 덜 지원을 받는 네. 그런 형태로 돼 있던 걸 이번에 댐 법을 개정해서 출연금도 상향을 시키고 한 10% 상향을 시키고 또 이 구조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큰 댐이 대형 댐이 지원을 더 받도록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충주댐에서 받던 것보다 상당히 한 60% 정도 더 네. 받는 것으로 네. 올려놨습니다. 댐 주변에 계신 분들께는 뭐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좀 많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충주댐만 하더라도 전 제가 충주에서 직접 살았기 때문에요. 네. 아름답다고만 느꼈었지 이런 생각을 저도 미처 못했었거든요. 네, 네. 또 그런 또 문제점들이 있었군요. 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과수 화상병 같은 병 해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계시고 요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더 많이 힘겨운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식물 방역법 개정안, 네, 네. 이걸 또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과수 화상병이 걸리면요. 네. 그분 소유의 과수는 다 전부 다 묻습니다, 땅에다. 그렇죠. 과수 화상병에 걸린 나무뿐만 아니고 전체 다 묻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과수원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상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법을 3개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에 식물 감염병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이분들이 빌린 돈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이자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런 법도 발의를 했고 또 이 과수화상병은 지금 경로를 모릅니다.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예방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서 저는 이런 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막기가 힘드니까 이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 치료제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법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표 발의가 된 상태이죠? 네, 네. 통과가 아직 되거나 한 건? 통과도 됐고요. 일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뭐 전국적으로 과수농가에서는 나름의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근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분들. 네. 언제 나도 모르게 이 바람에 날아오는 건지, 벌에 묻혀서 날아오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언제 우리 이 과수가 네. 화상병에 걸릴지 아주 전전긍긍하십니다. 보통 이제 돼지고기 많이 드시고 하니까 가축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과수에 대해서도 네. 또 네. 사과도 그런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충주의 사과 유명하잖아요. 맛있죠. 충주 사과 맛있고 가로수에 심겨져 있는 사과 예. 나무들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보니 지금 한창 빨갛게 익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요즘 못 오셨잖아요, 충주에. 못 갔죠. 한번 오시죠. 감사합니다. 사과 맛 한번 또 보셔야죠. 아유, 네. 최근에 이제 지붕 증축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이 크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슬래브 지붕이 있잖아요. 네. 슬래브 지붕. 슬래브 지붕을 하다 보면 오래되면 누수가 생깁니다. 지금도 슬래브 지붕이 많나요? 이제 오래된 건축물에 좀 많았죠. 그렇겠죠. 네. 누수가 생기면 거기다 지붕을 더 씌워가지고 네.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지붕을 더 씌워서 하다 보면 이게 씌우면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되게 그냥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 건축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철거해라 그러는데 철거하면 다시 비가 새고 네.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럼 이행강제금이 매년 나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일시적으로 좀 이걸 신고해서 사용 승인받은 것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안전에 지장이 없고 안전에 네. 문제가 없고 또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지금 발의하신 내용이 특정 건축물 정리법 개정안이에요. 네. 네. 그렇겠네요. 오래된 가구에서는 이제 뭐 지붕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직접 가셔도 좀 이렇게 고충을 좀 들어보신 예가 많이 그렇습니다.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방수 처리를 해보려고 많이 네. 애를 써도 그게 방수가 안 되니까 결국 지붕을 씌우거든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용도 변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네, 거죠.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이 필요성을 얘기해서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 또 그 살고 있는 집이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문제들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몰랐다가 네. 이번 충주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충주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건의를 했고 또 주민들도 좀 해결을 해달라 해서 제가 국립 끝에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접 그런 사안들은 어떻게 찾으시는 건가요? 지역민과 대화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매주 한 번씩 토요일 날 토요 데이트라고 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합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네. 민원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저하고 맞춰서 오셔가지고 어려운 점을 저한테 또 좀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많은 정보를 받고 입법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뭐 예산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가 상당히 많이 커졌잖아요. 네, 커졌죠. 네, 과거와 지금 충주는 어떻게 달라진 도시라고 평가를 내리십니까? 이제 충주가 과거에는 이 교통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국토의 중심에 있으면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내륙에 섬같이 돼 있는 거예요. 충주가 굉장히 먼 곳으로 늘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교통망을 좀 확충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교통망이 확충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산업도 발전하게 되고 네. 또 관광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이 옛날에는 옛날 관광하고 지금 관광하고 형태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은 수학여행이고 단체 관광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거기에 시대에 맞는 그런 관광으로 탈바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충주 뭐 이런 슬로건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으시기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노력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충주가 국토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통망이 안 좋아서 제가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생각한 게 충주를 수도권 교통망에 편입을 시키는. 네.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또 하나는 고속교통망의 중심지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그전에 충주시장 할 때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철도 앞으로 이제 철도가 굉장히 이제 철도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중부 내륙선 철도도 2015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이제 1단계로 충주까지는 금년 말이면 이제 개통이 됩니다. 네. 내년부터는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경까지 중부 내륙선 철도가 문경까지는 2023년도까지 중부 내륙선 철도가 이제 수서 광주선에 연결이 되면요. 이제 서울까지는 한 4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퇴근도 가능하고 학생들도 통학이 가능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남부 내륙선 철도와 중부 내륙선 철도 하면 수서에서 충주 그리고 거제까지 하나의 내륙선이 만들어집니다. 네. 고속 철도망이 만들어지게 되면 충주가 그 한 가운데 있게 되고요. 또 충북선 고속화도 이제 지금 기본 계획 중이니까 충북선 고속화 이루어지고 그러면 충주가 그 교통망 중심에 설 수 있고 또 이게 뭐 충북까지 같이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도로망에 있어서는 동서 고속도로 평택에서 삼척까지 동서 6축 이게 제천까지 돼 있거든요. 네. 지금 그걸 확장하는 데 노력해야지 되고요. 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이 고속화도로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도 이건 뭐 굉장히 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OC도 확충을 하고요. 또 충주가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인데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제가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을 충주에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지난해 확정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등병원을 충주에 유치하는 문제 지금 계속 노력하고 네. 있고요.
지난번에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도 금년도에 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 산업 특화를 위해서 규제자유구역 특구도 만들고 또 관련되는 시설들을 충전소라든지 이동 충전소나 용복합 충전소 또는 전자파 센터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기공식도 하고 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주하면 그래도 관광 아니에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역사 수원보도 문화도 있고. 있고요. 예, 역사도 오래됐고 네. 문화유적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유치한 게 이제 박물관, 국립박물관을 유치했으니까 그거 잘 지금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 또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관광 시설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 지역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에도 많은 관심 갖고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결위 의장에게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까지 그냥 막히고 그러네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지역 발전에는 말씀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안도 통과가 돼야 되지만 또 예산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함께 기대하고 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법안이 있고 제도가 돼 있더라도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일이 안 되잖아요. 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서는 뭐 내용을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충북, 충남, 대전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좀 충청북도 선결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네. 우리 충북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부울경 또 광주 전남 네. 대구 경북 이런 데가 통합이라든지 또는 같이 공동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권도 이렇게 메가시티로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거점을 잇는 교통망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생각됐어요.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가운데 내년에 이제 도지사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네. 예, 그 선거 후보로 언론에 자주 거론이 되고 있으시거든요. 네. 의사는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예. 제가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행정자치부, 네. 행정안전부 차관도 했고, 또 충북 지역에서도 청주부시장도 했고, 또 음성군수, 충주시장, 그리고 3선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충북도지사로서의 자격을 잘 갖췄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권유를 하고 있고, 또 뭐, 갈수록 이렇게 좀 그 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지고 심한 것 있으시군요.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좀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대선입니다. 네. 내년 대선에 이겨서 우리가 정권 교체하고 나라도 바로 세우는 것이 제가 할 일 아닌가 생각돼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대선 후에 제가 또 이 지사에 출마할 그런 상황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당원들하고도 상의 드리고 또 당 지도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될 네. 것으로 봅니다. 그러시군요.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 특히 예결위원장으로서 이제 충북 또 충주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또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도 뭐 피해 가거나 하진 않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흘러서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도민 여러분들께 좀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실 걸 질문해서 이제 바쁘시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충청권 이 광역교통망, 광역철도망 중에서 네. 청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갖고 국토부 장차관에게 계속 촉구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능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코로나 장기화로 우리 도민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신데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 때 이제 또 새벽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우리 꿈과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다 보면 좋을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이 뽑아주신 만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의정활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슈토크 오늘 이종배 국회의원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